경악스러운 장면이 런던 금융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차가운 투자 전문가들이 모인 컨퍼런스 홀에서 갑자기 폭소가 터져나온 거예요. 한국 기업이 남미 끝 아타카마 사막에서 리튬을 캐겠다고 발표하는 순간이었죠. 그 사막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에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땅이거든요.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죽음의 사막에서 칠레와 호주 대기업들도 포기한 그곳 말이에요. 현지 사람들마저 여긴 악마도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금융 애널리스트들은 서로 눈짓하며 속삭였어요. 한국인들이 또 감정적인 무리수를 두는군요. 이건 확실히 망할 거라고 말이에요. 파산 확률 90%라는 냉혹한 분석 보고서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몇 년 후 그 죽음의 사막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금융왕들조차 경악하며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거든요. 과연 그 지옥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사막의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 출신이고 국제금융 애널리스트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신흥시장 투자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바로 몇 년 전에 찾아왔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투자 컨퍼런스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자리였거든요. 저도 회사 대표로 참석했어요. 컨퍼런스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장 입은 금융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분석 자료를 들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긴장감 넘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기업 대표단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이들이 발표하려는 프로젝트가 바로 남미 여모 리튬 추출 사업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회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표가 아타카마 사막의 여모에서 리튬을 추출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제 옆에 앉은 독일 애널리스트가 속삭이더군요. 또 아시아 기업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는군요라고 말이에요. 미국 투자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남미 여모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서구 기업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곳이었거든요.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고 수익성도 의문시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타카마 사막의 여모는 정말 극한의 환경이에요. 낮에는 5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 때문에 장비가 견디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게다가 물 공급도 어렵고 전력 인프라도 없어서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구의 대기업들도 포기한 곳에 한국 기업이 뛰어든다니 정말 무모해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열정적으로 발표를 계속했지만 회장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누군가는 아예 하품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가혹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기술적 근거가 있느냐, 수익성 분석은 제대로 했느냐,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같은 공격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들이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회장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또 감정적인 무리수를 두는군요. 이건 확실히 망할 거라고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돈 날리는 소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회사 보고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적었어요. 기술적 리스크가 너무 크고 수익성도 의문스럽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권고 등급도 최하위로 매겼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한국 기업은 큰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 몇 년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제 모든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편견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기업이 정말로 남미 현지에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쇼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회사에서 저에게 현장 실사를 다녀오라고 지시했어요. 투자자들이 실제 상황을 궁금해하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망하는 과정을 기록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사막 지역으로 향했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아래로 보이는 건 끝없는 황토색 사막뿐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50도 가까운 살인적인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 쉬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땀에 절어가며 거대한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현지 가이드가 말하더군요. 여긴 죽음의 땅이라고 불린다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한국 사람들은 뭘 믿고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여건부터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산업시설을 운영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현장 책임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책임자가 설명해주는 기술적 내용들을 들어봤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현지 노동력 확보도 큰 문제였어요. 이런 오지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마을 이장 같은 분을 만났는데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외국 기업들이 와서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날씨도 문제고 기술도 문제고 무엇보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그분의 판단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곧 포기하고 떠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구나 싶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단순히 고집이 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버티는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첫 번째 현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기술적 문제들과 환경적 제약, 경제성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보고서를 보고 예상했던 대로라는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이번 도전은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때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 끈질긴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현장 점검차 남미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실패 사례를 정리하는 마지막 보고서가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현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초기 추출 실험들이 연속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수익은커녕 손실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관심을 보였던 유럽 투자 펀드들도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국제 언론들도 이 프로젝트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아예 실패 사례로 분류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했어요. 역시 제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냉소적으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곧 파산 사례 보고서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몇 달간의 실험 실패로 지쳐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얼굴도 까맣게 탔고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포기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실험 방법을 시도하고 장비도 계속 개선하고 있었거든요. 현지 작업자들을 고용해서 24시간 교대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 혹독한 환경에서 밤낮 없이 일한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거냐고 말이에요. 이미 투입된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계속 손실만 늘어나고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책임자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매번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정신론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보고서도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술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만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회사와 고객들도 제 분석에 동의했어요. 한국 기업의 이번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거든요. 언론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 기업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장팀은 계속해서 실험을 이어갔어요. 포기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텐데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석 달째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기술적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수익성 있는 추출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매일 밤새워가며 기술을 보완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같은 실험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분석해서 더 정밀한 공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어요. 보통은 이쯤에서 포기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왜 멈추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인상 깊은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일수록 더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배웠다면서 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감정론으로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단순한 감정론이 아니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연구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현지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지 특성에 맞게 개선하려고 했거든요. 염호의 염분 농도나 온도 변화,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을 세밀하게 측정해서 그에 맞는 최적의 공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단순히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본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어떤 기술도 제 역할을 하기 어울 거라고 봤어요. 세 번째 보고서도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내용을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기술적 접근 방식이나 현지 적응 노력 같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들이 있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넷째 달에 접어들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팀에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것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리튬 추출 효율이 기존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순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급히 현장으로 날아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흥분한 상태였고 현지 직원들도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어떤 날 새벽에 실험 장치에서 순도 높은 리튬 결정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들려주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면서 환호했다고 하더군요. 몇 달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알 수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성공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생산 라인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실험 단계였는데 벌써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개발한 새로운 추출 공법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방식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이런 오지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생명인데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였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이장님을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인 고용 창출 효과가 컸어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정말 귀한 일자리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마을의 학교와 의료시설 건설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그 끈질긴 노력이 결국 성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가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분석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팀이 기술적 돌파구를 찾았고 상업적 생산도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제가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분석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믿기 어려워하더군요. 그로부터 1년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업의 리튬 추출 사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면서 투자 가치가 순식간에 100배 넘게 치솟은 거였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맞물리면서 리튬 수요가 폭증했는데 한국 기업이 개발한 추출 기술이 세계 최저 비용 최고 효율을 자랑했거든요.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성과였어요. 다시 런던에서 열린 국제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거든요. 발표가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리튬 추출량, 생산 비용, 순도 같은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 단가가 기존 칠레나 호주 업체들보다 절반 이하라는 발표에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이 정도면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향해 기립박수를 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조롱에서 존경으로 바뀐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처음에는 웃음거리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투자 문의가 쏟아졌어요. 모두들 이 성공 사례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1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저도 회사 지시에 따라 투자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대표와 개별 미팅을 가졌는데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확장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계별로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감정적이고 무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이었거든요. 특히 장기적인 비전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리튬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남미에 구축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터 시작해서 완성품까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스케일이 큰 계획이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전망도 정말 놀라웠어요. 초기 투자금 대비 100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수익률을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의 도전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저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남미 현장을 찾았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황량한 사막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거대한 공장 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수백 명의 현지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현지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노동력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 교육까지 시켜주면서 현지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거든요. 마을에 새로 지어진 학교와 병원도 보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이 약속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돈만 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까지 바꿔놓고 있었어요. 현지 아이 한 명이 한국 기술자에게 달려와서 안기면서 고마워 아저씨라고 스페인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마을 이장님을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 기업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정말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서 마을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마을 전체가 희망을 되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투자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한국 현장 책임자와 긴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단순한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현지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현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기업의 남미 리튬 사업을 최고 등급 투자처로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분석가가 갑자기 극찬을 한다니 놀라워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설명했어요. 직접 현장을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현지 적응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 현지와의 상생을 통한 발전 모델이었거든요. 몇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한국 기업의 리튬 추출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으면서 다른 기업들도 기술 이전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국산 리튬의 품질과 안정성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조롱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잖아요. 동료들도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분석가가 이런 파격적인 성공 사례를 예측했다면서 분석 능력을 인정해 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노력을 직접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이 기존 서구 기업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현지화의 상생을 중시하는 철학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남미 현장 소식을 접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그 기적 같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최근에는 한국 기업이 다른 남미 국가들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확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염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모하다고 조롱했었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한국의 도전은 단순한 투자 그 이상이었어요. 불모지를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목격한 한국 사람들의 땀과 믿음이 결국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 염호에는 태극기가 석양을 받아 찬란하게 펄럭이고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의 또 하나의 기적을 증명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분석하는 모든 투자 사례에서 한국식 접근법을 참고할 생각이에요. 단순한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관점으로 말이에요.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 사막에서 확실히 보았거든요.